네, 중국 왕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고 그때 말을 했었죠. 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최초의 왕조라고 하는 하왕조를 먼저 시작할 수 있겠죠. 물론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네, 하왕조 다음에 그 다음에 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상나라. 그 다음에 이제 주왕조부터죠. 주왕조부터는 좀 할 얘기들이 좀 있죠. 주나라 봉건제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봉건제는 시간이 지나 혈연기 그 관계를 토대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관계성이 좀 멀어지기도 하고요. 또 그 아래에서 제후 국가들이 자기 지역을 다스리면서 성장하는 그런 체제가 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주나라 다음에 그 제후국들이 이렇게 성장하는 또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기가 오죠. 춘추 시대와 춘추 우패와 전국 칠흥의 춘추 전국 시대 이렇게 흘러가게 되죠. 춘추 전국 시대로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그 철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그 다음에 중국의 기본이 되는 여러 사상들이 있죠. 뭐 유가, 도가, 뭐 법가,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이 이때 기본이 되는 춘추 전국 시대입니다. 굉장히 오랜 혼란 시대를 겪게 되고 이 가운데 서로 무한 경쟁을 하게 되죠. 이 춘추 전국 시대를 최초로 통일한 나라가 바로 진나라 되겠죠. 진나라. 그래서 황제라는 그 명칭을 최초로 쓴 나라가 바로 진나라 되겠죠. 시황제 아마 들어봤을 거고요. 진나라 시황제 때는 이제 그 진이 이제 통일할 수 있었던 게 이 진짜죠. 진이 통일할 수 있었던 게 법과 사상을 기반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격한 법으로 통치를 했었는데 진시황이 죽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체제가 무너지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에 와서 다시 한번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이 혼란 시기를 갖다가 서로 경쟁했던 가장 대표적인 두 세력이 항우와 유방 되겠죠. 네, 그래서 이 한나라 때 이제 유방이 한나라를 갖다 건국하게 되고 이 한나라는 중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왕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 한나라 한자 여기 지금 한족을 쓸 때 이 한나라 한족을 쓰고 뭐 한자를 쓸 때 이 한자를 쓰잖아요. 이 한나라가 상당히 오랜 시간 지속되게 됩니다. 이 한나라 한무제 때 이제 최전성기인데요. 그 한무제 때 우리나라 고조선과 또 지금의 베트남 쪽이죠. 남월 쪽을 정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토를 많이 확보하기도 하고요. 이 한나라가 상당히 오래 가죠. 근데 이 한나라는 엄밀히 말하면 그 중간에 신이란 나라가 잠깐 건국됩니다. 왕망이 세운 신이란 나라가 있어서 이 나라를 중간에 잠깐인데요. 이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앞을 전한, 뒤를 후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라가 후한기에 이르러서 후한기 말에 가면 한나라가 이제 분열기를 겪게 되죠. 위촉오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삼국시대라고 부르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위촉오. 네. 위촉오가 되는데 이제 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위의 흐름을 따라서 화살표를 그냥 지우고요. 같은 시기로 할게요. 위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진이란 나라가 또 통일을 하게 돼요. 이 진자는 이제 이 진자입니다. 요 진자가 됐습니다. 요 진자, 요 진을 한자로 쓰는 진자입니다. 그래서 위진, 진으로 통일되는데 요 사이에 오호라고 하는 5개의 그 이민족이죠. 흉노, 선비, 갈, 강저 5개의 이민족이 16개 나라를 세운다거나 5, 16국 시대가 잠깐 도래하게 되죠. 그래서 북쪽 지방은 5, 16국, 남쪽 지방은 이 진이 내려가서 동진으로 이렇게 건국되게 되죠. 그래서 동진부터 해가지고 송, 제, 양, 진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위쪽은 이제 여러 개의 16국위에서 이 16국이 북위로 선비족이 중심이 된 북위로서 통일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위는 나중에 뭐 그 서주하고 동주, 뭐 북제, 북주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쪽에 북조와 남쪽에 남조에서 위, 진, 남북조 시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좀 복잡하죠? 이거 여러분들이 다 설명 들었으니까 알 거고요. 위진 남북조 시대. 이 위진 남북조 시대를 갖다가 통일한 나라가 바로 수나라, 선비족이 중심이 되어서 수나라가 통일을 했었는데 이 수나라는 알다시피 고구려와 그 다음에 그 고구려 원정과 그 다음에 그 대우나
대운하를 갖다 건설하게 되면서 국력이 약화되고 얼마 안 있다 금방 망하고요. 당나라가 들어서게 됩니다. 약간 진한, 수당, 약간 느낌상으로 좀 느낌이 그런 비슷한 느낌이 있죠.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는 못했고요. 이 당나라는 세계 제국으로 발전하게 되죠. 이 당나라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죠. 동아시아 문화권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때 이 당나라 때 그 삼성육부라든지 그 다음에 뭐 조영조라든지 그 세금제도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측면들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요. 국제적인 문화를 누리게 됩니다. 이 당나라는 절도사 세력이 상당히 강했었는데 이 절도사 세력이 그 무력을 가진 세력이죠. 이 절도사 세력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 당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네, 그래서 당나라가 망하고 5대 19기라고 하는 잠깐의 혼란 시기가 있고요. 5대 19. 이 시기를 갖다 통일했던 나라가 송나라 되겠습니다. 송나라 건국됐는데 송나라는 앞에서 당나라가 절도사 때문에 흔들렸기 때문에 문치주의를 표방하죠. 네, 그래서 이 당나라, 수나라 있던 시기가 우리나라 이제 통일신라 시대, 신라와 통일신라 시대, 위진남북조 시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당 시기는 이제 통일신라, 그 다음에 발해가 있던 시기, 그 다음에 이 송나라 건국했던 시기가 고려의 시기랑 거의 얼추 비슷하죠. 송나라는 중간에 이민족의 침입을 좀 많이 받죠.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 뭐 서하라든지 이런 나라들의 압박을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몽골이 세운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원나라는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인데요. 세계적인 대제국을 이루게 되죠. 네, 그렇게 되고요. 이 원나라는 이제 고려 후기하고 맞물리게 되고, 이 원나라가 점차 약화되면서 그 한족 중심이었던 명나라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명교체기라고 그때 들어봤었을 거예요. 이 원명교체기 시기를 이용해서 이제 공민왕 이후에 개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명나라가 건국되게 되죠. 명나라는 조선시대와 많이 겹칩니다. 이 명나라 한족이 세운 그 왕조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명나라가 약화되죠.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물론 그 이전에도 좀 약화되는 면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을 계기로 해서 여진족이 성장하고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가 성장을 하게 되고 이 후금이 이 나라 이름을 바꾼 게 청나라죠. 결국에는 청나라로 교체가 되게 되는 그 나라가 바로 청나라 되겠고요. 청나라는 강희제, 옹정제, 걸룡제 시기를 거치면서 가장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넓은 영토를 확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제 청후기에 가면은 결국은 이제 서양 세력들이 진출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청나라 세력이 약화되게 되죠. 지금 밤 시간이기도 하고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목소리가 좀 작아서 여러분들한테 잘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한 10분이 좀 안 되는 시간 동안에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